누군가가 당신에게 X자형 무릎이 있다고 하거나 무릎 외반이 심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무릎 관절염이 있다고 말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왜냐하면 무릎을 보호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강화해야 할 근육과 부위에 대해 눈을 뜨게 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외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른쪽 다리인데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하지만 두 무릎을 평평하게 놓으면 이런 자세가 됩니다. 허벅지와 다리 사이에 X자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 현상은 주로 무릎 관절 내부의 마모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에는 관여하는 근육들도 많고 우리가 운동을 통해 이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릎이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운동해야 할 근육은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은 기본적으로 무릎에서 가장 근육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근육은 무릎 앞쪽, 특히 내측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측관근은 허벅지 안쪽에 있는 가장 안쪽의 근육 다발로 무릎을 안정시키고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에서 무릎을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약한 발, 약한 발바닥 아치, 특히 발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안쪽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보세요.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서서 발바닥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발을 올려놓으세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발을 바닥에 대고 안쪽으로 눌러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가 X자 모양이 되고 무릎 내반 변형이 더 뚜렷해집니다. 하지만 비밀은 발뿐 아니라 엉덩이 근육에도 있습니다. 손을 엉덩이 높이에 두고 엉덩이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켜 보세요. 그러면 골반이 앞으로 나가고 다리가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엉덩이 근육을 수축시키면 발바닥의 아치가 높아지고 발이 바닥과 닿는 부분이 달라지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바깥쪽 회전은 바로 그 반대 동작인 내반 변형에 맞서 싸우며 그 발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무릎, 내측관근, 발바닥 아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둔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근육을 단련하고 모든 부위를 커버해서 무릎 관절염과 내반 변형의 발생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운동인 발바닥 아치 강화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1년에 단 한 번만 열리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릎 주간으로 7일 동안 최고의 운동과 통증을 개선할 수 있는 팁을 배우게 됩니다. 무릎에 관절염이 있든 반월 상형골 문제든 균형 문제든 슬개골 문제든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질환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이나 설명의 첫 번째 댓글 아래에 바로 위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이메일을 입력하면 바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매일 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에는 나라별로 시간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메일을 남기신 후에 왓츠앱 그룹에 가입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번호가 절대 공개되지 않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저만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소식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은 결국 스팸함이나 프로모션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것이 끝났으니 바로 연습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앉을 수 있는 의자와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급여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두 지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중 하나는 바로 여기 엄지발가락의 중족골 부위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여기 발뒤꿈치 부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두 지점 사이에는 바로 발바닥 아치가 있습니다. 이 아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다가 발뒤꿈치까지 이어집니다. 이 발바닥 아치가 얼마나 높은지 평가하려면 손가락을 넣어보면 됩니다. 만약 손가락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면 당신의 발이 평발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무릎의 외반 변형이 생기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첫 번째 마디까지 손가락을 넣을 수 있다면 그 발바닥 아치는 정상이고 발바닥의 아치를 충분히 잘 유지할 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 근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50, 60세 이후에 약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두 지점을 서로 가깝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엄지발가락의 지지점과 다른 지지점 모두에서 자발적인 등척성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저는 그 근육을 수축시키고 그러면 발바닥 아치가 높아지며 이 근육이 수축되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완합니다. 이 손가락들을 바로 아래에 넣어서 근육을 수축할 때 아치 부분이 약간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지했다가 이완합니다. 카메라를 더 가까이 가져가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지지점 사이의 지지력을 일부러 줄이고 수축합니다. 여기입니다. 느끼셨나요? 뒤쪽에서도 약간의 수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발바닥 아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 전체를 이완시키면 발이 이완됩니다. 그 아치를 유지하는 근육들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쪽, 즉 종아리 부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잘 봐요. 더 잘 느끼기 위해 손가락 하나를 넣어볼 수 있겠어요? 수축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완합니다. 느껴졌죠? 그렇죠. 우리가 줌으로 설치한 그 카메라로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갑니다. 수축합니다.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아주 잘 이완합니다. 다섯 번 더 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를 넣어서 근막 안쪽에서 그 근육 수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그리고 이완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렵고 조절도 힘듭니다. 저는 트랙션과 이 동작을 오래 해왔어요. 중요한 것은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시도할수록 이 운동의 효과가 더 커질 거예요. 뇌가 근육에 보내는 명령이 더 좋아지고 결과도 더 좋아질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많이 할수록 더 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의 수축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완. 세 번 끌어당기기. 둘, 셋, 넷, 다섯, 이완. 양쪽 모두 이 동작을 해보길 추천합니다. 발 근육은 종종 잊히지만 무릎 건강과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수축 둘, 셋, 넷, 다섯, 이완. 마지막 반복입니다. 다시 한번 수축 둘, 셋, 넷, 다섯. 제가 하려는 건 이 지지대를 이쪽에 더 가깝게 두고 아치를 더 높게 만드는 것입니다.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일어서서 두 번째 운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발의 바깥쪽 모서리를 이용한 스쿼트로 다시 한번 발의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저는 이 운동을 가거나 벽, 의자 근처에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체 루틴을 수행하는 동안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발의 바깥쪽을 바닥에 대고 발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더 넓게 벌려주세요. 이 자세에서는 큰 힘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무릎을 약 30, 40도 정도 살짝 굽혀주시고 그 다음에는 발의 바깥쪽을 지지한 채로 완전히 일어서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족저근막의 수축을 더 크게 하고 더 높은 안정성을 얻으며 또한 대퇴사두근과 둥근도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바로 잡고 열후에 반복합니다. 발이 불편하면 신발을 신으시고 균형이 걱정되면 테이블 옆에 서세요. 시작합니다.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고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방금 한 것도 세어볼게요. 이제 두 번 했습니다. 내려갔다가 스쿼트 자세로 다시 올라옵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려고 하고 바닥에 앉으려는 것처럼 엉덩이를 굽혀보세요. 셋, 다시 내려갑니다. 항상 바깥쪽 발끝이 바닥에 닿아 있도록 하세요. 넷,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여섯, 조금 더 내려갑니다. 다시 일곱, 그리고 편하다면 더 멀리 내려가도 됩니다. 여기서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덟, 두 번 남았습니다. 내려가고, 마지막 반복, 내려가고, 그리고 한 번 더 서비스로.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대로 세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올라오세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둥은, 대퇴사두근, 발. 이제 여기 옆에 있는 두 번째 매트로 이동하겠습니다. 더 쉬운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저를 따라오세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둥은 운동 중 하나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작은 밴드를 사용해서 동작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발전이 없으니 옆으로 누워서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리를 90도 각도로 구부려 주세요. 바른 엉덩이 바로 아래에 오도록 놓아야 합니다. 상체 부분은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반대쪽 손은 바닥에 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몸통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오직 엉덩이 부분만 움직여야 하며 동작을 할 때 척추나 가슴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발뒤꿈치를 붙인 채로 무릎을 최대한 벌려주세요. 계속 벌리고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려주세요. 정확한 지점은 몸이 끌려가기 시작하고 시선이 정면에서 천장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자세를 몇 초 동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리를 서로 닿게 하며 이완합니다. 다시 벌리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완합니다. 오른쪽 다리로 10번을 하고 왼쪽 다리로는 밴드를 사용하는 두 번째 변형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완합니다. 3번 했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벌리고 자세를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완합니다. 어디에서 느껴질까요? 특히 여기 엉덩이 부분에서 느껴질 겁니다. 고관절 유연성이 부족한 분도 있고 가볍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난이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제 6번째 동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힘을 빼고 벌려줍니다. 제 발꿈치와 발이 항상 서로 닿아 있는지 잘 보세요. 힘을 뺍니다. 3번 더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힘을 뺍니다. 마지막입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제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확실히 피로를 유발합니다. 저처럼 자주 연습하고 둥근 근육이 강한 사람도 이 둥근이 정말 피로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머리 방향을 바꾸고 밴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이걸 집게와 함께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집게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긴장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처음 자세를 취할 거고 이 집게를 사용해서 무릎 부분에 약간의 긴장을 줄 것입니다. 닫고 시작 자세를 취합니다. 기억하세요. 발꿈치를 바로 아래에 두고 무릎을 90도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을 앞으로 두고 무릎을 벌립니다. 같은 원칙이지만 이제는 친구야. 그렇게 많이 벌릴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이 밴드는 제한되어 있고 매우 탄성이 강하거든. 움직임의 범위는 동작의 마지막에서 3초간 강하게 유지하면서 그 밴드가 우리의 움직임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느껴봅니다. 자, 시작합시다. 3번 하고 3번 유지하세요. 위에서 3, 4초 멈추고 부족하면 더 힘을 주어 닫으세요. 이 밴드는 4번입니다. 벌려줍니다. 5번, 5번 더 남았습니다. 벌려줍니다. 6번, 6번 벌려줍니다. 7번 벌려줍니다. 8번, 마지막 2번 갑시다. 감사합니다. 9번, 마지막 반복. 좋아요. 그리고 10번, 힘을 빼고 밴드를 풉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엉덩이 근육 부위에서는 너무 뻣뻣하거나 피로할 때 가볍게 두드려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중둔근에 특화된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저는 양쪽 모두 해보길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같이 해볼 거예요. 왜일까요? 한쪽만 하면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카메라에서 벗어나지 않게 더 올라가겠습니다. 손을 짚고 머리는 손 높이에 둡니다. 다리는 뻗고 발끝은 앞으로, 아래쪽 다리는 구부립니다. 여기서 보세요. 제 발끝이 바닥에 닿았다가 그 다음에 너무 높지 않게 들어 올릴 거예요. 30, 45도 정도로만 너무 높이지 않도록 합니다. 아래로 내렸다가 바닥을 터치하고 다시 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발끝입니다. 잘 보세요.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항상 앞을 바라봐야 하고 이렇게 있으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둥은 중간 부위와 다리에 최대한의 근육 긴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쪽에도 뒤쪽에도 있으면 안 되고 몸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아래를 터치하고 올려줍니다. 아주 좋아요. 4번이나 5번 잘 모르겠네요.
아래를 터치하고 올려서 6번. 아래를 터치하고 올려서 7번. 이제 3번만 남았습니다. 위를 터치합니다. 8, 30, 40도.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최대 힘이 들어가는 지점은 대략 여기 수평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위로 올리고 이완하세요.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리고 엉덩이 높이에서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바꿔줍니다. 양쪽 모두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처럼 다리를 조개 모양으로 놓고 다리를 완전히 위로 뻗어줍니다. 발끝은 내 쪽으로 당겨주세요. 잊지 마세요. 이 발끝이 천장을 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골반이 다르게 위치하게 되니까요. 발끝은 더 앞쪽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자세를 유지한 채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발끝이 앞을 향하도록 하고 다리를 바닥에 닿지 않게 내렸다가 올립니다. 쉬지 말고 반복하세요. 둘, 다시 위로 올립니다. 셋, 위로 넷, 위로 5. 엉덩이 쪽에 피로감이 느껴지고 골반 쪽은 6, 여기 옆쪽은 7, 8, 마지막 9, 마지막 반복, 닫고 10. 아주 좋아요. 다리 지지하고 치고 바로 그 근육이 필요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그리고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2가지 첫 번째 운동을 발에 집중해서 했고, 이제 이 운동으로 3번째 둥은 운동을 마무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허벅지 안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의 내측 광근을 집중적으로 운동할 거예요. 마지막 운동으로 우리는 개구리 자세로 브릿지 운동을 할 거예요. 이 운동을 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죠. 2가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더 쉬운 방법은 밴드 없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리를 90도로 세우고 발을 서로 붙여줍니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발이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요. 무릎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세요. 무릎이 바닥에 닿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면 됩니다. 본인의 가동 범위 안에서 운동을 해주시고 손은 바닥에 두세요. 골반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주세요. 이때 엉덩이 근육에 최대한 힘을 주면서 수축을 느껴야 합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려주세요. 밴드를 추가하고 싶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시작해. 자세에서 무릎에 밴드를 감아주세요. 너무 세게 조이지 말고 약간의 긴장감과 저항만 느껴질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본 것처럼 발바닥을 서로 맞댄 상태로 발을 놓아주세요. 지금은 밴드 탓에 더 안 좋아 보여도 긴장감은 유지하세요. 이제 골반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함께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똑같지만 무릎을 벌릴 때 외부 저항이 추가된 것뿐입니다. 함께 10번 반복해 봅시다. 발바닥을 붙이고 아래에서 잡은 다음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 엉덩이 근육을 아주 세게 수축해 주세요. 마치 엉덩이 사이에 신용카드를 끼우고 절대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아래를 터치하고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1, 2, 3, 4, 5. 힘을 풀고 아래를 터치한 다음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2, 3, 4, 5. 힘을 풉니다. 3개, 4개 했던 것 같아요. 위를 터치하고 2, 3, 4, 5. 아주 좋아요. 마지막 5개 갑니다. 2, 3, 4, 5. 더 잘 볼 수 있게 카메라를 바꿔볼까요? 터치하고 위로. 터치하고 위로. 3개 남았어. 터치하고 위로. 2개. 마지막 반복. 위로. 혹시 내가 까먹었을까봐 하나 더 해줄게. 상부에서 좋은 수축을 한번 하고 다리로 움직이면서 이완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둥근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의 대퇴사두근에 집중해봅시다. 이 집게를 빼고 밴드는 옆에 두고 이제 쿠션을 가져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등을 대고 누워봅시다.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다른 쪽 다리는 완전히 뻗어줍니다.
그 쿠션을 잡아서 반으로 접어 어느 정도 두께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쿠션을 무릎 바로 아래에 놓아서 무릎이 바닥에서 약간 올라오게 해주세요. 앉아서 해도 되고 완전히 누워서 해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몸이 더 세워질수록 운동이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무릎과 발꿈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그 발끝이 오직 위쪽만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발을 완전히 바깥쪽으로 두지 마세요. 더 잘 보여주기 위해 카메라를 바꿔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발이 완전히 위를 향하고 있어야 하고 다리가 바깥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릎과 바닥 사이에 있는 공간에 집중해 주세요. 그 쿠션이 덮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눌러주길 바랍니다. 그 발꿈치를 바닥에서 떼지 않은 채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쿠션을 아래로 강하게 눌러서 그 공간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허벅지 앞쪽 근육에 수축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1, 2, 3, 4, 5까지 셉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괜찮으신가요? 다행이네요. 이것이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의 가장 간단한 수축입니다. 이 근육은 무릎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죠. 모든 게 잘 되고 있다면 추가 동작을 더해봅시다. 그리고 발끝을 내 쪽으로 당기세요. 무릎을 아래로 누르면서 발끝도 내 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 주변 근육과 시너지가 생기고 수축이 더 좋은 질로 이루어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편하게 누울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10번 반복하세요. 발끝을 내 쪽과 천장 쪽으로 움직여주세요. 다리를 옆으로 벌리지 말고 무릎을 뒤쪽으로 보내면서 쿠션을 눌러주세요. 이때 발꿈치는 바닥에서 떼지 마세요. 자, 시작합시다. 힘을 빼고 발끝을 바닥에 단단히 고정한 채로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근육이 적어도 조금은 단단해지는 걸 느껴야 합니다. 그건 아주 좋은 신호예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 힘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힘을 빼고 발끝에 힘을 주고 뒤꿈치는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힘을 풉니다. 둘. 자, 해봅시다. 발끝에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그리고 힘을 풉니다. 다시 한번 발끝을 내 쪽으로 힘껏 당깁니다. 둘, 셋, 넷, 다섯. 지금 4번 했고 5번까지 하고 나서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변형을 넣을 거예요. 아래로 힘을 주고 발끝을 누르고 5. 아주 좋아요. 잘 따라오셨다면 끝까지 해서 10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릎의 움직임과 강도를 조금 더 결합한 약간 다른 변형을 제안해 드릴게요. 이제 그 발꿈치를 바닥에 단단히 붙여두는 대신에 들어 올려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운동을 더 힘들게 만들고 무릎에 더 많은 긴장을 주게 될 거예요. 이 동작이 아프다면 이전 동작을 계속하세요. 만약 이전 동작이 너무 쉽다면 이 2번째 단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무릎을 아래로 누르면서 발끝은 자신 쪽으로 당기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들어서 엉덩이와 무릎 사이가 완전히 일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더 강하게 수축할수록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5번 반복하고 집에서 직접 해보세요. 지금 한번 했고 아래를 터치합니다. 무릎으로 눌러주고 무릎을 펴면서 발끝은 내 쪽으로 당깁니다. 5, 2, 좋아요. 이제 3개만 남았어요. 눌러주고 발끝을 들어 올립니다. 3, 그리고 힘을 뺍니다. 눌러주고 발끝을 들어 올린 채로 유지하세요. 5초만 사힘을 뺍니다. 마지막 반복이에요. 눌러주고 발끝을 쭉 뻗은 다음 힘을 빼세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 쿠션을 치우고 가장 기본적인 운동과 2단계 대퇴사두근 수축 운동을 마쳤습니다. 무릎을 굽힌 채로 작은 앞뒤 움직임을 해봅시다. 이제 좀 더 편안해졌죠? 이제 약간 더 어려운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다시 돌아가서 해볼 거예요. 그 쿠션이 필요합니다. 왜 치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필요해요. 이 쿠션을 허리 부분에 이렇게 둘 거예요. 이게 허리와 척추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리를 들어올 때 통증이 있다면 오늘 그 동작을 할 예정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은 자신 쪽으로 당겨주세요. 엉덩이와 발목 사이를 곧게 한 뒤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너무 높이 들지 말고
그냥 바닥에서 15-20cm 정도만 들어올린 후 자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힘을 뺍니다. 작용하는 근육은 대퇴사두근과 장요근으로 이 근육들은 무릎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허리 쪽에 통증이 있다면 쿠션을 사용해서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하다면 배꼽을 깊숙이 집어넣어서 허리 부분을 보호하세요. 복부를 단단히 조여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함께 10번 반복해 볼게요. 힘을 빼고 둘. 다시 해볼게요. 더 잘 보이게 카메라 바꿉니다. 발끝 세고 들어 올립니다. 힘을 빼고 셋. 이제 7번만 남았어요. 계속해 볼게요. 발끝을 위로 올리세요. 그리고 힘을 빼고 넷. 발끝을 쭉 뻗어서 위로 올리세요. 다섯. 힘을 빼고 다시 한번 발끝을 위로. 어디서 시작하죠? 판디아. 여섯. 힘을 빼세요. 발끝을 위로. 일곱. 힘을 빼세요. 3개만 남았어요. 이제 갑시다. 발끝. 8. 힘을 빼세요. 2번만 더 반복하면 끝나요. 죄송합니다. 발끝을 위로 올리세요. 아마도 숫자 세는 게 그리 강하지 않다는 걸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9. 마지막 반복입니다. 발끝을 위로 올리세요. 좋아요. 그리고 10. 아주 잘하셨어요. 이 운동들은 정말 간단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근육 수축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근육을 마음과 연결한다고 생각하기만 해도 수축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큰 무게가 필요하지도 않고 복잡한 운동이나 대단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효과와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하려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퇴사두근을 사용할 때는 무릎을 잡고 굴리면 바로 시작 자세가 됩니다. 우리는 발에서 운동을 했고 발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엉덩이에서 아주 중요한 운동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대퇴사두근 운동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원인을 다뤘습니다. 무릎 내반 변형에 관해서는 이제 무릎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가 9월 8일부터 15일까지 무릎 주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1년에 단 한 번만 열리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서는 이런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 전략, 통증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참가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첫 번째 댓글과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그 링크를 클릭해서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8일 밤에 만날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릎에 문제가 있거나 무릎이 안쪽으로 휘는 분들 또는 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동은 항상 건강의 원천이며 통증을 완화하는 첫 번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곧 제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